네, 오늘은 지하이테 오늘 피레침이 좀 강하게 떴어요. 낙뢰가 조금 강하게 쳤다라고 보여서 지금 약간 정전도 살짝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여가지고 오늘 요 지하이테 뭐 정전 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뭐 대피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설명도 좀 드려보고 저도 뭐 이런 것들 안 당히 받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래서 그 에피소드들도 한번 여담으로 좀 풀어드리고 이모저모 말씀드리고자 오늘 지하이텍으로 분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 우선 지하이텍이 지금 아침에 쫙 강하게 올리다가 쭉 빠지면서 결국 마감 쳤죠. 이게 들고 있으면 진짜 짜증나는 봉이에요. 이해합니다. 저도 뭐 들고 계신 분들 우선 힘내세요. 저도 이 기분 잘 알아요. 아주 그냥 올라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팔라고 했어도 도달을 못 해줬기 때문에 약간 고민하다가 못 판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욕심부리다가 막 수익권이 됐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금 그런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는 지금 그닥 기대에 막 만빵했다가 이러니까 실망감이 좀 오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이는데, 우선 큰 그림상 그림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매력 있어요. 지하이텍 좋아 보여요. 진짜로 이게 하락하고 나서 횡보 그림에서 한 번 더 강하게 좀 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관심 종목에도 지금 충분히 넣고 싶을 정도로 이쁜 그림인데, 우선 지금 오늘 이 고가권 들어가신 분들은 진입가는 안 좋죠.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이따가 이런 것들 진입자리 잡는 요령도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진입자리는 좋지 않았지만 큰 그림상 그림은 이쁘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입니다. 이 지하이텍이 2차 전지 관련주죠. 부품주일 거예요 아마. 2차 전지 부품주일 건데, 네. 2차 전지 부품주 맞네요. 2차 전지 부품주는 사실 뭐 믿고 가는 테마죠. 뭐 요즘 최근에 다 무너져도 버티고 있는 거 뭐 있어요. 2차 전지밖에 없죠. 뭐 그 다음에 뭐 히토류라든가 이런 것도 요즘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고 그렇긴 한데, 뭐 2차 전지야 믿고 가는 거니까 테마는 사실 걱정할 건 별로 없어 보이고, 회사도 좋아요. 지하이텍 보통 신규 상장주들이 재무가 엉망이에요. 뭐 처음부터 사업 잘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지만 상장한 초기만 해도 보통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돼 가지고 당분간 당장 영업 적자나고 뭐 해도 좀 이 뭐 관리 종목이나 이런 걸로 안 넘어가는 막 그런 것들도 많은데, 지하이텍은 깔끔하잖아요. 딱 봐도 영업이익 깔끔해요. 당기순이익도 깔끔해요. 부채 비율도 적어요. 회사 괜찮습니다. 2차 전지.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죠. 매력이 있고 기술적 흐름상도 매력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지지직거리면서 낙뢰를 강하게 맞아가지고 좀 약간 정신을 살짝 못 차린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우선 지하이텍이 지금 그림 자체를 좀 그려드리면은 여기까지는 하락 구간이었죠. 올해 6월 달까지 한 요 정도 하락 파동을 좀 타다가 각도를 바꿨잖아요. 이제 안 밀리잖아요. 안 밀려요. 안 밀리는 게 우선 중요한 거예요. 밀리면은 자금이 좀 이탈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안 밀리면은 자금은 지켜주고 있구나, 크게 뭔가 이탈 없이 지킬 곳은 지켜주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약간 요런 식의 횡보 박스권으로 틀었죠. 하락은 멈춘 겁니다. 이 하락 파동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횡보 구간 안에서 힘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힘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힘싸움을 막 서로 밀고 당기고 줄다리기 하듯이 가니까 매도세가 확 떨어지고 오니까 매수세가 확 붙어주고 하면서 힘싸움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겠죠. 위로든 아래로든 힘이 우세하게 가는 방향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터지게 될 건데, 지하이텍은 아직까지는 횡보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폭이 좀 커요. 3,000원부터 5,000원까지 대략 60% 정도 가량 되는 폭의 변동성이 이어지는 횡보 박스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횡보 박스 구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취할 수는 있지만, 뭐 보통 저점 구간에서 대충 요 정도 진입해가지고 올라갈 때 한 요 정도에서 터는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진입가가 좋다면 추세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좀 더 버텨보는 전략들도 할 수는 있는데, 우선 내가 진입가가 한 4,000원 이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에 진짜 들지는 마시고, 어쨌든 이런 분들은 이게 그림은 볼 줄 아시는 거예요. 지하이텍을 택한 게 그림은 지금 볼 줄 아시는 거예요. 큰 그림이 이쁘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문제점이 하나 있죠. 이 약간 세밀한 타점, 이 정확한 구간, 뭔가 이 손익비 이런 관점까지 깊게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림만 본 거죠. 지하이텍이랑 테마랑 이런 것들.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에요. 기초 씨앗들은 있는 분들이 보통 지금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런 데서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저는 이런 자리 진짜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2만 원 가고 3만 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만 놓고 보자라는 거죠. 요게 하나의 횡보 박스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차선이랑 똑같아요. 지금 얘가 1차선인 거예요. 1차선.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1차선에서 물론 약간 왼쪽으로 좀 틀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살짝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1차선 안에서만 움직이면은 문제될 거 없잖아요. 물론 뒤에서 보는 사람이 쟤 졸음운전 하나? 왜 이렇게 불안하냐? 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1차선 안에서 움직이는 건 자연스러운 상황이지만 이걸 주가로 놓고 지금 보고 있었을 때 그러면 1차선 안에서 이렇게 떨어져도 이상한 거 아니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당해야 되는 손실이 30%예요. 봐봐요. 지금부터 이 저가권까지 다시 간다 해도 30%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엄청나게 불리한 자리라는 거죠. 차라리 이 밑에 구간에서 좀 올라오는 걸 보고 이런 데에서 차라리 진입을 했으면은 유리하잖아요. 혹시나 얘가 차선을 변경해가지고 저 밑에 2차선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2차선으로 변경할 때 짧게 자를 수도 있고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찍고 올라오는 눌림목 자리들을 좀 좋아하는데 오늘이나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 손익비적인 부분들이 잘 케어가 안 되신 거라서 아마 그림을 볼 줄은 아시는데 약간 조금 더 세밀하게 타점을 잡는 연습들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직까지 그냥 1차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피레 침봉이 나오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거의 당분간 좀 떨어져요. 이게 뭐 제가 좋은 소리 해드리고 싶은데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 소리 사실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죄송해요. 이 확률적으로 제가 하도 많이 봤었을 때는 이런 피레 침봉이 나오면 당분간 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70% 이상이에요. 아 여기 당장 있네요. 피레 침봉 뜨면은 당분간 떨어지죠.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기도 똑같은 거죠. 오늘은 양봉이었지만 이건 음봉이었고 음봉은 좀 더 질이 나쁘죠. 네, 음봉은 좀 더 질이 나빠요. 좀 더 강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양봉이긴 한데 어찌되었든 길게 팍 쳐가지고 이 감전 맞은 봉들이 나오면은 당분간은 좀 기절을 하면서 약간 좀 이 정전 상태가 되긴 한다. 그래서 지하이텍은 사실상 지금 뭐 물론 못 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확률 얘기니까.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올라가는 척을 하더라도 한 번 눌림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 오늘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온 편이죠. 이거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항상 이제 거래량은 우리는 이제 이걸 보신 분들은 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시다. 우리가 힘을 막 과도하게 썼어요. 평소에는 내가 이만큼만 힘을 쓰다가 갑자기 이제 뭐 저기 누구 내 이상형이 날 보고 있으니까 막 헬스하고 웨이트 치는데 막 더 그냥 아우 잘 보여야 되니까 막 더 힘을 막 쓴 거죠. 어찌되었든. 그랬을 때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막 팔뚝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똑같은 무게 칠 수 있어요? 못 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즉 거래량이 이만큼 나오고 나면 힘을 과도하게 썼다라는 얘기예요. 힘을 과도하게 쓰면은 며칠 쉬어줘야겠죠. 이렇게 거래량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같이 얘도 조금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회복이 좀 됐어요. 저기 뭐 프로틴도 많이 먹고 막 부스터 같은 거 단백질 이런 거 섭취도 많이 하고 했어. 그러면은 이제 다시 힘이 불끈 솟아오르니까 가는 거죠. 운동하러. 그래서 쫙 또 가게 되는 이런 그림들이 완성될 수 있다. 그래서 흐름상 다시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은 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힘을 좀 과도하게 쓴 상태에서 강하게 낙뢰를 맞은 피레 침봉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약간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큰 흐름상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건 어차피 흐름상 이탈되거나 문제가 있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냥 흐름을 잘 타고 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되 내가 잘못했던 건 들어가신 분들은 내가 단기적으로 약간 손익비라든가 이런 것들 세밀한 타점을 못 잡아서 그게 문제인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떨어지게 된다. 그럼 여기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관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손절을 짧게 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뭐 많이 쳐도 상관없어요. 저는 짧게만 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미 손절을 했거나 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흐름과는 무관하게. 그렇지만 보통 일반인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우선 떨어지면은 요 정도까지는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차라리 짧게 치고 밑에서 다시 받으실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쨌든 흐름 좋아 보이니까 떨어질 때 차라리 평단가를 더 낮춰가지고 뭐 물타기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올라올 때 절반 정도 다시 좀 줄여서 평단가 맞춰주고 나머지 수량 올라갈 때 좀 이 수익을 챙기실 것인가 뭐 어떤 전략이 맞을지는 저도 모르겠으니까 이 사람 성향마다 달라가지고
그 중에 좀 선택을 하셔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손실폭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좀 단점이 있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가 깨지고 이탈되게 되었을 때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성향껏 알아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라면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할 것 같기 때문에 뭐 참고용으로만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예시들을 좀 살펴보죠. 우선은 오늘 제일 더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이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아까 봤었던 GI텍 같은 경우는 100만 볼트 수준이라면 이건 1000만 볼트입니다. 이거 맞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거는 진짜 빈사 상태예요. 진짜로. 이거 지금 변동폭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순식간에 마이너스 23%를 하루 만에 빼버렸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 그래요. 이런 것들이 보기. 뭐 저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얘는 그냥 맨날 그러는 애예요, 보니까. 그래서 뭐 놀랍지도 않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라이온 캠텍 이거 맞으신 분들보다는 오늘 GI텍이 좀 더 낫죠. 오늘 GI텍이 좀 더 낫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되는데, 뭐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에도 얘는 워낙 이런 게 많은 봉들이니까 이렇게 피레침 나오면 당분간은 조정이 나옵니다. 피레침 나오면 당분간 조정이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피레침 나오면 조정 나온다. 피레침 나오면은 또 조정이 좀 나온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거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저는 언제 당했을까? 뭘 기억하고 있을까? 이건 이제 여담이에요. 만약에 GI텍만 보실 분들이 이제 안 들으셔도 돼요. 여담 하고 끝낼 거니까. 저는 아직도 지금 기억나는 게 한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정말 한이 맺힐 정도로 한네트입니다. 이게 제가 2020년도 우리 코로나 때 엄청 급락 나오고 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죠. 모든 종목들이 마이너스 50%, 60% 잡고 그냥 손절 안 하고 잡고 있으면 다 거기까지 갑니다.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런 장이었고, 그 다음에 미친 반등장이 나왔죠. 이 당시에 3월, 4월, 5월, 6월 쫙 그냥 이 내내 그냥 미친 반등장이었어요. 아무거나 잡아도 대충 잡아도 올라가는 장이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 반등장에서 3월부터 4월까지 5월까지였나? 제가 총 18연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중에서 18연승이 그냥 18연승 짧게 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스윙 쳤던 종목들이고, 전 종목 10% 이상 18연승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명문제약이 40%가 넘는 수익이었죠. 그 당시에. 명문제약이. 여기 있네. 연애네요. 여기네요. 이 당시에.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40% 넘는 수익 내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껴 있었고, 어쨌든 18년생이 다 10%가 넘어가니까, 물론 포트폴리오를 나눈 거라 뭐 180%는 아니죠. 이게 포트폴리오 나눠서 가져간 거니까. 어쨌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때요? 막 스스로 자신감 차오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를 하는데도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 좀 잘 되고 있을 때는 막 자신감이 좀 차오를 때도 있고 그래요. 저도 사람이니까 똑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순간에 조금 더 컨트롤을 하냐 못하냐 뭐 그런 차이일 뿐이겠죠. 보통 사람들이랑은.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안 하던 짓을 한번 했어요. 보통 저는 눌림목에 사는 걸 좋아한다고 했고, 저는 돌파매매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파매매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뭘 들어갔냐면, 그때 들어갔던 게 한네트예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네트예요. 한네트예요. 이때죠. 한네트 딱 이때 보고 들어갔어요. 이거 돌파하는 거 보고 여기서 그냥 들어갔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짓이에요. 들어갔어요. 근데 바로 우선 꼬리로 빼버렸죠. 바로 꼬리로 빼고, 저도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갑자기 머리가 좀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습관과 패턴들, 익숙한 것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좀 결정장애가 오는 거죠. 내가 그냥 처음엔 자신감 뽕에 취해가지고 최근에 했던 거, 제가 잘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증시가 반등 나와서 강해가지고 아무거나 잡아도 가는 장이었는데, 약간 그 당시에 좀 너무 기분에 취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네트를 이때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20%가 나는 거죠. 순식간에. 근데 우선 버텼어요. 우선 버티고 그림이 좋았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우선 버텼죠. 저점 잡았네. 여기서 이제 뚫리면은 뭐 컷해야겠다 하고 이제 버티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히게 털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통 전 스탑로스를 좀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팔리게 하는 시스템이죠. 이 기계에다 걸어버리는.
그래서 뭐 안 뚫리겠지 하고 걸어놨는데 팔려 있는 거예요.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 본 건 괜찮아요. 손실 본 건 상관없는데 안 하던 짓을 하면은 좀 억울해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안 하던 짓을 해서 손실 본 게 짜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약간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러고 나서 이게 미친 듯이 쐈습니다. 결국 털리고 미친 듯이 쐈어요. 2월까지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돌겠더라고요. 잊을만 하니까 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가 반짝반짝 보이길래 막 상위에 뜨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거 보고 멘탈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한동안 좀 매매를 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지하이텍 보니까 저도 저 꼬리봉에 당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또 교훈을 많이 얻었죠. 한참 또 이제 잘 될 때 항상 이 겸손해야 되고 잘 될 때 항상 그 기분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뭐 과거에도 몇 번을 당했지만 또 이렇게까지 이제 거의 프로급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당시에 좀 반성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찌되었든 지하이텍 이런 것들 충분히 당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속상해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에 많이 당하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찌되었든 오늘 드릴 수 있는 저의 팁은 그림을 잘 보시는 건 좋은데 좀 더 진입가를 세밀하게 유리한 자리에서 좀 잡아보는 좀 노력을 한번 해보셔라. 누가 봐도 지금 이런 행보 박스권 안에서 절반에 딱 나눠놓고 봤을 때 위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떨어지게 됐을 때 리스크가 커요. 뭐 흐름상 이탈되는 데는 여기여도 이게 손절을 어쩔 수 없이 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은 떨어지면은 약간 올라와 주려고 할 때 요럴 때 좀 간 좀 보시다가 들어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요? 버리는 거죠. 가버리면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종목이 뭐 2200개 중에 그러려고 주식하는 거예요. 이게 2200개 중에 종목 괜찮은 건 항상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가버리면 버린다 생각하시고 좀 더 유리한 진입가에서 잡으시는 게 좋다. 또 더해가지고 당분간은 약간 하락 나와 줄 수 있다. 이것까지는 알고 계셔라.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짧게 끊고 밑에서 다시 받을 거냐, 아니면은 밑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여기서 평단가 관리를 좀 해가지고 반등 나올 때 한 번에 다 가져가시지 말고 반등 나오면은 원래 평단가 낮추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일부는 다시 덜어내고 가세요. 그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올라올 때 뭐 어느 정도 조금 이 비중 다시 줄여가지고 평단가 관리만 한 다음에 나머지 수량 혹시 돌파 나면 수익 극대화하는 거고, 아니면 좀 윗구간에서 뭐 수익 챙기고 나오는 거고, 뭐 요런 방향으로 좀 보시면서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요 정도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좀 투머치하게 토킹을 많이 했어요. 지금 17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런 부분들 뭐 참고사항이나마 뭐 꿀팁으로 같이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